자, 12번을 보겠습니다. 중간생략등기에 관련된 거죠. X토지가 갑을병으로 순차 매도되고 3장 안에 중간생략등기 합의를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자, 그림 머릿속에 생각하세요.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순차 매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다라고 돼 있죠. 자, 병은 갑에게 직접 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죠. 옳은 지문이죠. 2번, 을의 갑에 대한 이전등기 조건을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죠. 3번, 갑의 을에 대한 대금 채권도 여전히 행사할 수 있죠. 갑은 을에게 돈 내나 할 수 있죠. 따라서 갑의 을에 대한 대금 채권 행사는 제한받지 않습니다. 달라 그러면 돼요. 4번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되어 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면 미등기 전명에는 그냥 깡그리 무효죠. 그러니까 병은 갑에게 허가절차 협력 따위를 구할 수는 없다가 되죠. 깡그리 무효입니다. 그냥 확정적 무효입니다. 자, 5번 만약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병은 갑의 동의나 승낙이 없이 을의 이전등기 청구를 양도받아 갑에게 직접 이전 청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 없다 그랬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매수인의 이전등기 청구권은 매도인의 동의 없이는 양도가 제한된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5번 틀렸죠. 갑의 동의 없이는 병이 을로부터 이전등기 청구권을 양도받고 그 사실을 설령 갑에게 통지하더라도 갑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가 됩니다. 그래서 5번 틀린 질문, 교가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13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밖에 있는 땅에 대하여 갑과 중간 매수인 을과 최종 매수인 병 사이에 순차로 계약이 체결되고 이들 사이에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더라라고 되어 있죠. 역시 부동산이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순차 매각이 됐고요. 중간생략등기 합의까지 있습니다. 똑같아요. 위에 거랑 12번 문제하고 합의가 있대요. 1번 을의 갑에 대한 이전등기 청구는 소멸하지 않는다. 자, 갑을사의 계약이 갑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됐으면 당연히 갑은 을과의 계약이 취소됐음을 이유로 병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죠. 설령 병이 선이라 하더라도 병은 등기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보호받지 못합니다. 자, 문제가 생겼네요. 갑이 을에게 등기를 넘겨줬나 보네요. 볼까요? 갑을 사이의 계약이 갑의 제한 능력이군요. 사기가 아니라 갑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갑을 간의 계약이 취소됐습니다. 절대적 취소입니다. 따라서 병이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갑은 병을 상대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가 되겠죠. 설령 병이 선이라 하더라도. 3번은 설령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갑은 그 을의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병으로의 등기를 거절할 수 있다. 그랬죠. 자, 4번은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갑과 을, 그 다음에 갑병이 아니라 을병이 합의를 했어요. 하지만 갑이 끝내 동의가 없어요. 합의까지만 했지 동의를 안 해줬어요. 갑, 을, 을병 순차 합의가 있는데 포인트가 뭐냐면 갑의 동의가 없단 말이죠. 갑의 동의가 없으니까 병은 갑을 상대로 직접 등기를 해달라고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갑의 동의가 없기 때문에. 5번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어요. 갑을 사이의 계약이 합의 해제됐습니다. 합의 해제됐으니까 당연히 병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제3자 보호되는데요. 다만 갑을 간의 계약이 해제됐을 때 제3자 병이 보호를 받으려면요. 병은 등기가 되어 있는 자여야 돼요. 그런데 아직 병은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갑을 간의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병이 등기를 청구하면 갑은 을과의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거절할 수 있게 됩니다. 병은 등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갑을 간의 계약의 해제로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틀린 거 4번.
자, 14번. 을은 병의 토지 위에 있는 갑소유 건물을 사가지고 병소유 땅에 있는 갑소유 건물을 을이 사서 대금을 완납하고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를 하고 있으나 아직 등기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되죠. 그럼 186조에 의하여 을은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죠. 이때 이 을 부동산을 매수하여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나 등기하지 않고 있는 자. 이때 을 소유권은 없습니다. 점유권은 있고요. 과실 수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을의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는 원칙이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을이 스스로 점유하고 있거나 점유를 넘겨줬을 때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죠. 특히 을은 이제 중간자의지에서 가능 나온다 그랬죠. 그 내용 갖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아직 소유권을 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건물은 여전히 갑소유입니다. 그러니까 갑의 채권자가 그 건물을 경매할 수 있고요. 이때 을이 쫓아가서 내 거다라고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을 소유 아닙니다. 두 번째, 이 건물이 만약에 불법 건물이다. 병소유 땅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더라. 자, 이때 건물을 양수하여 등기하지 않아서 소유권은 없지만 철거권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병은 을을 상대로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3번. 이 건물을 무단으로 점거하는 자가 있더라. 을은 건물 소유자가 아니니까 건물의 무단 점거자를 상대로 직접 명도를 청구할 수는 없지요. 반면에 X건물의 점유를 방해하는 자라고 되어 있죠. X건물의 점유를 방해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을은 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205조 을은 소유권은 없지만 점유권은 있으니까 그 점유권에 기초한 방해제거 청구는 할 수 있지요.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제거는 청구하지 못하지만 점유권에 기초한 방해제거는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4번 목적물을 인도했으니까 인도 후 과실은 매수인이 수취하고요. 5번 을로부터 X건물을 다시 사가지고 점유하고 있는 정. 자, 이런 거죠.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순차 부동산이 매각이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을은 갑에게 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고 정은 을에게 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죠. 등기가 을정에게 넘어가지 않아서 갑이 여전히 소유권자라 하더라도 소유권자지만 팔아먹은 놈이잖아요. 팔아먹은 놈이니까 갑은 을이나 정을 상대로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가 되는 거죠. 왜? 아니 등기를 넘겨줘야 될 등기 의무자가 등기 권리자를 상대로 소유물 반환 청구하면 안 되죠. 오히려 등기를 넘겨줘야 되는 놈이 등기를 넘겨주지 않고 물건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면 신이치기 반하는 거죠. 그러니까 갑에서 을로, 을에서 정으로 순차 부동산이 매각이 됐는데 등기는 여전히 갑에게 남아 있어서 갑이 소유자라 하더라도 갑은 등기 의무자니까 등기 의무자가 등기 권리자를 상대로 등기 의무자가 등기 권리자 정이나 을을 상대로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가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5번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혼동 부분을 먼저 볼 겁니다. 물권의 소멸. 자, 혼동을 보겠습니다. 물권의 소멸 사유 중에 하나인데요. 191조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중에서 1항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동일한 물건에 관한 소유권과 다른 물건이라고 되는 게 제한 물건입니다. 이게 한 사람, 동일한 사람에게 기속이 되면 소유권이 아니라 그 다른 물건, 제한 물건이 소멸합니다. 그리고 예외가 있죠. 그 다른 물건이 제3자 권리의 목적인 때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런 예외가 하나 있고요. 판례가 인정하는 예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동에서 원칙과
예외로 나눠가지고 사례 형태로 대비를 하시되 자꾸 그려보셔가지고 빨리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빨리 푸는 게 목적입니다. 자, 원칙을 봅니다. 갑소유 A 토지에 을이 지상권을 갖고 있다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동일한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과 다른 물건이 동일인에게 귀속. 그러니까 그 다른 물건이 소멸한다. 갑소유 땅에 저당권자 을이 있었는데 얘가 소유권을 취득했다. 똑같습니다. 동일한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과 다른 물건이 동일인에게 귀속됐죠. 그러니까 다른 물건인 저당권은 소멸한다. 이게 원칙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예외 중에서 이거 그 다른 물건이 제3자 권리의 목적일 때 이게 요거죠. A 토지에 을이 지상권을 갖고 있었는데 을이 이 지상권을 담보로 병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병의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 다시 말해서 을의 지상권이 제3자 병의 저당권의 목적이더라. 그 상태에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지상권을 소멸시키면 저당권도 소멸하는 문제가 생기다. 따라서 이 저당권자인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을의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요. 또 하나 예외가 있어요. 지상권자 을이 갑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 땅에다가 담보 목적 소유권 등기한 경우, 담보 목적 소유권 등기는 양도담보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등기부상으로는 을이 소유권자로 등기는 되어 있지만 그게 소유권이 아니라 양도담보권이 되기 때문에 그때 을의 지상권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가 판례인데요. A 토지에 1번 저당권자 을이 있고 2번 저당권자 병이 있는 상태에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을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게 됩니다. 을의 저당권을 소멸시키면 병의 저당권이 2번으로 순위가 승진하는 어부지리가 생겨요. 그거 안 되기 때문에 을의 1번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즉 소유권과의 혼동으로 소멸하는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있을 때는 그 혼동의 주체인 본인의 이익을 보유하기 위해서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게 됩니다. 후순위 권리가 있으면 소멸하지 않는다. 일단 혼동과 관련된 물권 소멸 사이는 혼동과 관련된 이 사례 형태의 문장을 잘 기억해 두세요. 권리는 바꿀 수도 있지만 권리는 뭐 지상권 저당권이 바뀔 수도 있지만 권리는 다른 권리가 나올 수 있지만 구조는 똑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소멸하되 소멸해야 되는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이거나 소멸해야 되는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있을 때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 구조는 똑같습니다. 이거 머릿속에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물권 소멸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9번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일단 소멸시효라는 것은 권리자가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제도라 그랬고 99% 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또 물권 중에서 지상권과 지역권 요 두 놈도 20년 소멸시효에 걸려요. 물권 중에서. 소멸시효는 99% 채권에 적용이 되고요. 즉 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리고요. 물권 중에서 지상권, 지역권이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당연히 소유권과 저당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요. 물권을 포기하는 건 단독행위죠. 3번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이다. 이런 거예요. 갑소유 건물이 있고요. 그 갑소유 건물에 전세권, 은지, 일세, 전세권자 을이. 그런데 전세권자는 지상권자하고 똑같이 지상권, 전세권, 이 전세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서 전세권의 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요거 말하는 거예요.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인데 을이 지 맘대로 전세권을 포기합니다. 큰일 나죠. 을이 지 맘대로 전세권을 포기하면 전세권은 소멸하면서 저당권도 소멸하는 문제가 생겨요. 잘못하다가 저당권자한테 맞아 죽겠죠. 그러니까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는 포기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존속기간이 있는 지상권이라 그랬고요. 용익물권이죠. 용익물권은
존속기한이 만료가 되면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한다 그랬죠. 등기 필요 없는 거. 5번 갑소유 땅에 을이 지상권을 취득합니다. 자, 지상권자 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땅에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에 지상권자 을이 있는데 그 토지의 병이 또 저당권을 취득했어요. 그 땅에 지상권자도 있고 저당권자도 있는데 이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즉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자, 그럼 이 저당권이 소멸하는가의 문제가 남죠. 자, 소멸하지 않는 경우가 두 가지였죠. 이게 제3자 권리의 목적이거나 얘보다 후순위 권리가 있을 때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저당권이 제3자 권리의 목적도 아니고 후순위 권리도 분명히 없지요. 그러니까 병의 저당권은 소멸한다라고 해야죠. 5번이 틀렸죠. 제3자 권리 목적도 아니고 후순위 권리도 없습니다. 20번 혼동의 물권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몽땅 골라라. 자, 찬찬히 봅니다. 갑소유 땅에 을이 아이고 엥? 자, 갑소유 땅에 을이 1번 저당권을 갖고 있고요. 병이 2번 저당권을 갖고 있습니다. 1번 저당권자 을, 2번 저당권자 병. 머리로 그려야 돼요, 여러분들. 나중에 시험에서는. 그런데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후순위 있죠? 따라서 1번 저당권을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해야죠. 니은 을이 갑소유 땅에 지상권을 설정받았습니다. 자, 지상권자 을이 있는데 그 지상권에 저당권을 취득했습니다. 병이 여기에 저당권자 병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런데 이 지상권이 제3자 권리의 목적이죠. 따라서 을의 지상권을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해야죠. 자, 3번 을이 점유하다가 점유권이죠.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점유권과 소유권 혼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점유권을 소멸하지 않아요. 리얼 요건 이제 191조 3항입니다. 점유권은 혼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점유권과 광업권은 소유권과 혼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리얼 갑의 토지 위에 을이 지상권. 자, 토지에 갑소유 땅에 지상권자 을, 저당권자 병. 그런데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보세요. 또 남았어요. 병의 저당권은 제3자 권리의 목적도 아니고 후순위도 없습니다. 따라서 병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이렇게 되죠. 좀 전 19번 문제 5번에서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게 틀린 답이었었고요. 지금 리얼은 소멸한다. 그러니까 옳은 걸 몽땅 골라라. 디귿, 리얼. 두 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빨리. 지금 제가 여기다 그려드리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장에서 빈 공란에다가 빈 부분에다가 빨리 그리는 훈련을 하거나 아니면 머리에 그리는 훈련을 하거나 자꾸 훈련이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21번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남의 땅에 아이고 왜 이러지? 엥? 죄송합니다. 21번 1번 남의 땅에 무단으로 식재한 나무는 그 임야에 부합을 하기 때문에 임야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기속이 됩니다. 자, 지상권을 목적으로 아까 20번인가였어요.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했을 때 저당권자 동의 없이 전세권 포기 못한다 그랬죠. 똑같죠. 요거 지상권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하고 나서 저당권자 동의 없이 지상권 포기 큰일 납니다. 포기하지 못한다. 3번은 법정자가 붙어 있죠. 등기 필요 없다 그랬죠. 따라서 전세권이 법정 갱신되었을 때 그 갱신에 의한 변경 등기가 없어도 제3자에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법정갱신은 등기 필요 없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4번은 나중에 유치권 가서 볼 건데요.
갑소유 건물을 공사한 을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건물을 유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을이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고 용역업체로 하여금 점유하게 하면 유치권이 인정이 됩니다. 즉 채권자가 목적물을 간접 점유하고 제3자가 직접 점유하는 형태의 유치권도 인정이 돼요. 그런데 직접 점유를 제3자가 하지 않고 채무자가 하고 있는 경우 이때는 유치권 인정 안 됩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목적물을 직접 점유하고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자, 5번. 부동산의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 자, 임차권이 대항 요건을 갖추면 마치 물권하고 비슷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그 다음에 임차인이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자, 임차인이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임차권은 소유권과의 혼동으로 소멸하는가의 문제가 남아요. 그런데 뭐라 그랬죠? 후순위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해야죠. 소유권과의 혼동으로 소멸하는 임차권의 후순위 권리가 있으니까 그건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21번까지 풀어서 물권 총론 문제가 끝이 났습니다. 자, 물권 강론이 9문제, 물권 총론에 물권 일반론이 9문제가 있었고 물권 변동론이 21문제니까 총 30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물권 총론 부분에서는 한 3문제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론에서 11문제 정도가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론에서 1문제, 변동론에서 2문제 정도 나오는 거고. 그 변동론에서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 등기와 관련된 것들이죠. 그죠? 2차 과목 부동산 등기법도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민법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총론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 판례가 굉장히 많았고요. 사례 형태의 문제도 많이 나오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맞출 수 있는 한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주 나온 거 반복해서 봐주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물권 총론 끝이 났고 다음 시간에 강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